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26일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 시오카제 공동 공개 수록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수록에서는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와 에다히로 나오키 후쿠야마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 시미즈 케이코 씨의 여동생 하바라 미키코 씨, 특정 실종자 사사키 카오루 씨의 남동생 사사키 세이지 씨, 그리고 특정 실종자 아키타 미와 씨의 언니 요시미 미오 씨가 등단하여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진심 어린 연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와 참석자 전원이 노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수록으로 녹음된 연설 중에서 특정 실종자 가족의 말을 소개합니다. 먼저 특정 실종자 시미즈 케이코 씨의 여동생 하바라 미키코 씨의 연설입니다. 케이코 언니, 여동생 미키코입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요? 그로부터 35년, 꽤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항상 어디서 뭘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둘 다 나이도 많이 먹었네요. 나도 6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니가 일했던 요시노교에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모두 케이코 언니에 대해 알고 있더군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언니를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협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걱정일 양 전혀 안 해도 되니까 돌아오기만 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정 실종자 사사키 카오루 씨의 남동생 사사키 세이지 씨의 연설입니다. 사사키 카오루 형에게 형,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형이 사라진 지 52년 남짓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아직 그때는 형이 북조선에 있을지도 모른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4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다운 분이시었기에 별로 입 밖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으로 인한 통증이 증가하고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손바닥에 가오루라고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형, 기억납니까? 아버지와 몸이 안 좋으신 할머니, 그리고 형이랑 나 이렇게 4명이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요. 지금과 같은 농기계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아버지께서 혼자서 저녁까지 벼베기를 하시고 우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주먹밥을 먹고 논으로 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볕단을 걸곤 했었지요. 동네 집들이 불이 꺼질 때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형이 참지 못하고 이러니까 농부는 싫다, 가난한 거 정말 싫다며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형은 화려한 도시를 동경하고 있었고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조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작은 술집이나 찻집에서 요리를 했고 게다가 미와 켄지라고 스스로 예명을 지어 거기서 노래도 했었지요. 1972년경 아직 아무도 자유롭게 외국에 갈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공짜로 외국에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 이런 말로 북조선에 유혹당한 것은 아닙니까? 형은 그 말을 믿고 속아서 따라간 것 아닐까요? 1991년 형 이름으로 삼촌한테 온 연하장. 그것은 대체 뭐였을까요? 세 사람이 쓴 연하장. 다른 사람의 주소를 마음대로 사용했고 게다가 가오루라는 자신의 이름까지 잘못 썼더군요. 저희 반응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제는 형이 북조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북조선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형도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형도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형 소식이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무사히 잘 있기를 기원하고 저희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형에게 사사키 세이지로부터. 마지막으로 특정 실종자 아키타 미와 씨의 언니 요시미 미호 씨의 연설입니다. 미와야, 건강하니? 미호다. 어제 1월 25일은 미와의 61번째 생일이었지. 축하한다. 오늘은 미와한테 보고해야 할 것이 있어서 방송을 통해 연락을 전한다. 2022년
11월 29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2022년 10월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고 전신을 검사했더니 폐암이 이미 뇌로 전이되어 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88살이셨어. 아버지는 지금은 낮에는 거의 누워서 잠만 주무시지만 아직 식욕은 있으셔. 조금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92살이 돼서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미화를 기다리셨어. 어떻게 해서든 미화를 아버지와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미화야, 어떻게 해서라도 북조선에서 계속 살아있어줘. 꼭 다시 만날 수 있어.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최북단위 지역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낮아졌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그리 춥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든지 이겨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립춘과 음식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올해 2월 3일은 립춘이었습니다. 립춘이의 유래는 고대 중국 북방 지역에서 성립된 24절기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24절기란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개의 계절로 나누어 각 계절을 더 6개로 세분화한 24개의 표인으로 현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춘은 24절기 중에서도 최초의 절기로 이 날을 경계로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일본에서는 국립천문대의 관측 자료에 기반하여 태양 환경이 3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립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특히 선종 사찰에서 립춘 아침에 립춘 대길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는 부적을 문에 붙이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봄이 되어 꽃봉오리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처럼 천지 자연의 올바른 기운이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립춘을 기념하는 일본의 풍습 중에는 특정 음식을 먹는 행사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립춘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술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에 특별한 아침주로 그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 신선한 마음으로 새 계절을 맞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과자입니다. 사쿠라 떡 등 봄을 느낄 수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떡,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팥소는 붉은 팥이 애군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 흰 두부가
악귀를 쫓는 힘을 가진다고 여겨 따라서 립춘에 먹는 두부는 행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일본 립춘의 유래와 풍습 그리고 음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립춘의 전날을 절본의 날이라고 부르고 절본의 날에 마키스시라고 하는 길고 둥근 초밥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교수와 만나서 일본에 정착한 후 처음으로 마키스시도 맛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마키스시를 김밥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는 이 마키스시를 자르지 않고 긴 채로 자신의 손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먹는다는 것을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마키스시를 둥글게 하는 이유는 복을 감싸고 있다고 여겨지는 마키스시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먹음으로써 복이 끊어지지 않으며 즉 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립춘을 기념하며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는 풍습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인 한국에서는 립춘을 맞아 추위를 이겨내고 새롭게 돋아난 햇나물로 만든 전통 음식을 먹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립춘 절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가지 매운 나물을 의미하는 오신채가 대표적입니다. 오신채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이 수라상에 올랐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오신채를 응용한 비빔밥, 다채로운 색깔의 둥근 떡, 깨끗하고 순수한 기운을 상징하는 두부 요리 등이 립춘 절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립춘에 떡과 두부를 먹는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은 일본과 조선 반도가 옛부터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립춘과 음식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